안녕하세요. 첫집 연구소입니다. 10월 15일에 초강력 규제가 나왔는데요. 15억 미만은 그나마 대출이 좀 더 나오기 때문에 규제 직후의 시기를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나마 대출이 많이 되는 15억 미만의 실거주하기 좋은 지역과 단지들을 수도권 동서남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대책이 나오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도자, 매수자 간 눈치 게임을 하는 중인 듯 보이는데요. 제가 이번에 관심 지역들에 전화를 싹 돌리면서 부동산 소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감지되는 이상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 매수 대기자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마지막에 생생한 현장 분위기와 제 생각까지 정리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규제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던 지역들이 예상치 않게 대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갭투자는 논외로 하고 실거주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규제에서 실수요자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매매 금액대별로 대출 상한액을 다르게 제한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을 그 비율에 따라 더 많이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15억까지는 6억,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25억 이상은 2억으로 매매 금액이 높을수록 대출 액수가 줄어드는 형태가 됐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15억 이상의 중상급지 가격 상승을 막고 서민 실수요자들한테는 그래도 매매할 길을 틔워주기 위해 이렇게 규제를 구상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사실 아래 가격대에서 아파트가 거래되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진 않거든요. 아래급지 아파트를 매도하신 분들은 차례차례 더 좋은 입지,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실 텐데 이런 흐름에 이상이 생기겠죠. 왜냐면 위로 갈수록 대출액이 줄어드니까요. 특히 15억 이상 아파트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대출 가능 액수가 급감하다 보니 차라리 갈아타기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급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수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어쨌든 15억까지는 6억 상한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 70%였던 곳들이 LTV 40%로 대출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비규제 지역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6억까지는 나오니까 현금이 4억만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LTV 40%로 대출이 4억까지 줄어들게 되니까 현금이 6억, 즉 2억이 더 필요해진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졌죠. 그럼에도 전세 만기가 됐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분가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거나 하는 분들은 또 집을 매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대출 액수 폭이 크고 앞으로도 거래될 여지가 많은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15억 미만, 11억에서 13억대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 기준의 아파트 시세를 찾아봤고 또 대표적인 단지에 전화를 해서 분위기도 함께 살펴봤어요. 규제 직전에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같은 서울 핵심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거라는 위기감 때문에 규제 직전에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고 또 매물도 충분하지 않아서 호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마포랑 성동 같은 지역은 매물 자체가 없더라고요. 마포의 창전, 삼성 같은 곳 가성비 단지죠. 951세대인데 매물이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심각하죠? 여기만 그런가 해서 성동으로 가볼게요. 성동의 가성비 단지는 바로 행당 대림인데요. 3,400세대가 넘는데 지금 20에서 30평대 매물이 14개가 전부예요. 그 전에는 새낀 매물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 있었다면 규제 직전에 거래가 한 번 되고 또 규제 이후에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다 보니 이런 매물들이 다 사라져서 매물수가 급감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투자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저가 매물이었던 새낀 매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10월 15일 대책이 수요 억제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 매물도 잠기게 만들면서 공급도 억제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규제 전후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서울 수도권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11억에서 13억대 지역과 아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 단지들은 여기가 싸니까 당장 가서 사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시세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가장 인기가 많은 동쪽에서 살펴볼 곳은요, 강동구입니다. 성내동이나 강일동 같은 곳이 아직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성내삼성이 25평이 11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앞으로 정비될 곳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8호선 역세권이고 나름 대단지라서 어린아이들 키우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잠실은 특히 정말 가까운 위치고요. 또 강일동의 2000년대 중반 준신축 단지들도 84 타입이 12억 전후로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고덕 그라시움이 25억 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가격이 잘 따라가지 못하죠. 아무래도 이제는 물리적인 위치보다 단지의 규모나 단지의 커뮤니티 같은 것도 더 중요해지고 있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좀 더 확실한 단지를 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일동 같은 경우는 미사와 가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남시 미사도 지금이야 10년 차가 다 돼서 인기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 전에는 광명이나 성남같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수도권 주요 지역 중 하나거든요. 미사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 중 하나가 바로 미사 강변 푸르지오입니다. 84 타입이 12억 중반의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신축이 대거 들어올 때가 가장 뜨겁고 관심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활용해서 자산을 갈아타게 하시면 정말 좋죠. 5호선 강동역 앞 레미안 강동 팰리스 5구 타입 13억 5천이고요. 이곳은 주상복합으로 소형 평형은 갭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학군이 아쉽지만 교통은 정말 좋습니다. 5호선이 강동역을 중심으로 두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강동역이 배차 간격도 더 짧아서 편하거든요. 바로 앞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산다고 해요. 9호선 보훈병원 앞 둔촌 푸르지오도 올봄 11억 원대일 때 다른 단지에 비해서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호가는 13억 이상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단지 규모나 학군 등이 아쉽지만 9호선 역세권으로 출퇴근이 괜찮은 곳입니다. 좀 더 남쪽으로 가보면요. 이번 장에서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던 구성남이 있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워낙 유명하죠. 23평형이 어느덧 12억 5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물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대안으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금빛 그랑매종, 신흥역 하늘채 등등 같이 살펴보면 좋습니다. 구성남은 8호선 라인 쪽 신축 중심으로 살펴보세요. 동북 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동북 쪽에서 가성비 지역은 당연히 동대문입니다. 성북구, 노원구 같은 곳은 강남까지 출퇴근하기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동대문구는 강남까지 또 더 가깝게는 도심까지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동대문에서 가장 입지적으로 좋은 곳은 크래시티가 위치한 답심리 뉴타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이문동 일대가 신축으로 싹 바뀌며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관심에서는 살짝 비껴 있지만 답심리 뉴타운에 붙어있는 청계한신 휴플러스입니다. 준신축이고 단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용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고요. 구조가 꽤 넓게 나와서 놀랐던 단지예요. 32평형이 13억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중심부로 가보면 서울의 중심 중구가 있죠. 제가 여기서 신혼을 시작했었는데 압구정 가기가 정말 편하고 도심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딱 중심에 있어서 어딜 가도 30분입니다. 구축에 살짝 가파른 언덕이 있긴 하지만 동아약수 하이츠 신혼부부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지고요. 5구 타입이 12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 초에 9억 정도에 나와 있었는데 호가가 많이 올랐어요. 더 서쪽으로 가보면요. 가성비, 은평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임장해보기 전에는 은평구가 진짜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임장해보니 도심에서 정말 가까운 편이고 특히 이 녹번까지는 위치가 괜찮습니다. 녹번 대장이죠.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이 25평형 11억 5천입니다. 단지가 진짜 크고 쾌적하고요. 비교적 싸게 나오는 매물은 아주 안쪽 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지가 워낙 크니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또 살기 좋은 동네가 바로 가재울 뉴타운이거든요. 교통 같은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가보면 정말 사람 사는 냄새 납니다. 뉴타운답게 정비가 잘 돼 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지금은 상가도 다 차 있어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재울 뉴타운의 대장 DMC 파크뷰 자이가 25평형이 12억 원대에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서남권 안 짚으면 섭섭하니까 서남권도 살펴볼게요. 강서구의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이 24평 12억 7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장산 쪽이 아파트 단지도 많고 크고 연식도 나쁘지 않아서 이 가격대에 진입하기 좋은 곳이에요. 마곡 업무지구가 생겨나면서 수요가 더 풍부해진 곳이죠. 강서구에서는 9호선이 중요한데요. 특히 급행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거든요. 염창역은 급행 지하철이 서는데 강변 힐스테이트 84타입이 13억입니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염창역 주변에 구축이 많아서 나름 이 안에서는 연식이 좋은 단지예요. 5구 타입 매물이 많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84가 많습니다. 구로구의 신도림도 살펴볼게요. 구로구는 다세대나 빌라가 많아서 낙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신도림은 당산이랑 정말 가깝고 분위기도 다르거든요. 길이 넓고 깨끗하고 몰도 있고 해서 살기 좋은 곳인데요. 신도림 동화 2차 구축이긴 하지만 24평형이 11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졌던 지역은 아니지만 여의도 출퇴근하시는 분,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선택지예요. 또 요새 많이 뜨거운 지역이죠. 광명시, 특히 철산역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데요. 철산 롯데캐슬 앤 SK뷰가 25평형 13억에 나와 있고 철산 레미안 자이가 24평형 11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은 신축이 밀집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가 예정돼 있어서 계속 입에 오르내릴 것 같아요. 11억에서 13억대 단지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고 주변 지역에서 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단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내 집 마련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책이 나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상승 하락 분위기가 갈피가 잡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연말에 대출이 좀처럼 잘 나올 것 같지 않고 또 토어제로 지정되면서 실거래가가 등록되는 텀도 더 길어질 거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거래가 가능한 매물도 정말 적다는 거예요. 토어제 지정 전에 거래가 될 만한 물건이 한꺼번에 쑥 빠지기도 했고 이제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다 보니 새끼 물건들도 다 들어갔거든요. 새끼 물건들이 그나마 좀 저렴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매물들이 한꺼번에 없어지게 된 거죠. 또 규제 직전까지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된 단지들도 있다 보니 그 가격을 기준점으로 호가가 형성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매매가가 빠지기 위해서는 매도하려는 물량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매물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호가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계속해서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으로만 보면 늦고요. 직접 현장에 가보고 부동산도 방문해보면서 싼 물건이 나오는지, 거래는 되는지, 얼마에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트래킹 해보셔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새가 낀 투자자들의 물건은 거래가 어려워지다 보니 철저히 실거주자들의 갈아타기로 거래가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형태가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면 제가 사려고 하는 집의 매도인은 다른 갈아탈 집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야지만 저에게 본인 집을 팔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면서 약정서도 쓰고 구청에서 허가도 받고 해야 하다 보니 이런 과정에서 딜레이가 걸리고 또 매도인들도 내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바로 계좌를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사갈 집도 확정을 해두고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매수한다고 했을 때 바로바로 계약금을 이체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센 규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집을 사기가 어렵지? 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입자 만기가 다가와서 팔 수 있게 된 매물들은 실거주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보다는 매매가 비교적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까지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시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언급해드린 지역, 단지와 관련돼서 좀 더 면밀히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칼럼으로 담아놨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 솔직한 생각도 가감없이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